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네. 모시겠습니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오늘은 외모 안 합니까? 얼굴 외모가 슬픈 그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짜증내. 방금 짜증나는 표정이었어. 와. 짜증 납니다. 한 번도 못 느껴봤죠. 난 저 마음 압니다. 아, 못 느껴봤어요. 진짜 얼마나 짜증나는지 느껴보고 정말. 싶다 진짜. 네. 네. 가족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이번 생은 어떻게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저도 이런저런 몸부림 쳐봤는데 그렇다고 그냥- 못생기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생긴 거 인정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저도 인정하니까 마음 그래. 편하더군요. 좋겠다. 좋겠어. 네. 네. 갑시다. 뭐 오늘 브릭스 솔직히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부러움의 대상이지. 자, 브릭스. 아, 네. 전해드릴게요. 지난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었죠. 이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연 정상회의인데 뭐 사실 뭐 반쪽짜리긴 했습니다. 푸틴은 안 왔고 시진핑은 개막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막 연설을 돌연 취소해서 뭐 외신에서도 이게 뭔가 뭐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는데 근데 이번 회의 때 특이한 거는 브릭스가 확장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다는 거예요. 사실 브릭스가 무슨 회의체예요? 어떤 언론에서 그냥 이 나라를 우리는 브릭스라고 부르면서 뭐 이 나라들이 이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G7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 G7도 서구 선진국도 일본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이 정례적으로 모여서 본인들 모임을 만들죠. 모임이 있네요. 모임이네, 모임. 그렇구나. 그래서 해마다 정상회의를 하는데 네. 올해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거고 예. 이때 브릭스 확장 계획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요 나라들 말고 더 받겠다. 회원 모집합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6개국이 추가돼서 이제 벌써 이제 브릭스 11으로 표현하는 외신 보도도 있더라고요. 야, 나머지는 기분 나쁘겠다. 다 자기 이름 하나씩 나라 이름씩 들어가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브릭스가 몇 개 나라예요? 5개 나라입니다. 브릭스, BRI CS 딱 브릭스. 5개잖아. 다섯 다 개인데. 하나씩 자기 이름이 있는데 나머지들은 그냥 너와 아이들이잖아. 브릭스와 아이들이니까 그렇구나. 아이들은 짜증나죠. 이게 원래 2009년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는 4개 국가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추가 가입시켜서 브릭스가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큰 변화가 없다가 이번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회원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는 건지 이 확장 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의미인 건지 뭔지 네, 그렇죠. 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브릭스라고 하는 게 원래는 반서방 반서방이죠 다. 그렇죠. 네. G7에 대항해서 이제 거기에 못 끼거나 혹은 안 끼고 싶은 나라들의 모임 같은 건데 네. 근데 원래는 브릭스가 뭐 중국이 가장 큰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인도가 계속 뭐 어떻게 보면 딴지를 걸어왔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브릭스라고 하는 모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만든 모임이긴 하지만 너무 중국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아, 인도 그래서- 입장에서는 네. 예. 그래서 브릭스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한 40여 개국 정도 된다고 추정이 돼요. 에너지 자원 많은 나라들. 맞습니다. 보통 그 서구 선진국에 못 끼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들. 예. 한 40여 개 국가고 뭐 실제로 이렇게 어플라이한 나라는 뭐 보도마다 다르긴 하지만 22개국에서 24개국 정도라고 하니까 맞네요. 가입하고 싶어하는 나라는 계속 많았었는데 예. 근데 계속 인도가 반대를 해왔던 거죠. 아. 대부분이 저개발 국가들은 중국의 입김이 너무 센데 예. 그 국가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모임에서 중국의 의결권이 안 그래도 큰데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랑 너무 친한 나라만 부르지 말자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이번 확장 계획 발표 전에도 인도가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해요. 예. 지금 그 이번에 새로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나라들 몇몇을 보면 다 중국이 투자도 엄청 많이 했고 예.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중국 편을 드는 나라들인데 되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뭐 결국의 결과는 어쨌든 6개국은 통과가 된 거죠. 예. 나머지 국가들은 이번에 가입을 못한 거고 어.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전까지 변화가 없었는데 딱 그 변화라고 하면 브릭스가 2번 있었거든요. 한 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입했을 때고 예. 또 하나가 뭐냐면 2016년에 위기 대응 기금이나 신개발은행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뭡니까? 미국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IMF랑 월드뱅크를 통해서 예. 이제 국가들에게 어떤 금융지원 체계를 만들어 주잖아요. 어. 대신에 이 돈을 꾸어가게 되면 니들은 이런 걸 해야 돼. 예.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랬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돈 IMF 받고 때 그렇죠. 시장 개방하고 뭐 하고 다 맞습니다. 했죠. 예. 그래서
서구 선진국이 생각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대로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그게 방향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 당사자인 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사실 저희도 그랬었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개발 국가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음. 그 미국 중심의 금융 지원 체계를. 예. 그래서 브릭스에 가입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리고 브릭스가 그 CRA나 신개발은행이라고 하는 걸 만든 이유가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돈을 꿔줘서 우리 친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었던 거죠. 아, 그런 것까지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로 돈 꿔주고 서로 돈까지 일종의 개모임 그런 거네. 처럼.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인가요? 그런 거죠. 새마을금고.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새마을금고. 요 오른쪽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질서입니다. 오른쪽. IMF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은행 세계은행, 뭐 아시아개발은행 예.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항해서 만든 게 중국이 이런 걸 만든 거죠. 브릭스가 CRA라고 하는 뭐 긴급 외환 보유액 지원 기금. IMF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여기는 신개발은행이라서 이거 똑같이 세계은행 같은 기능을 하는 거고. 예. 물론 자본금이 조금 적기는 해요. 그렇지. 미국이야 돈 찍어서 넣어놓으면 되지만 이 친구들은 진짜 벌어서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2016년에 이걸 만들어 놓고 사실 여기 보시면 초기 자본금은 $500로 하지만 5년 내 $1,000억 확대를 하겠다. 예. 이게 적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안 했어요. 못 하기도 했고. 그래서 한 2016년 이후로니까 한 7년 정도는 사실 브릭스가 이게 뭐랄까 덩치를 키우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는데 왜 네. 지금에 와서 덩치를 키우려고 하느냐. 이게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 트럼프 때부터잖아요. 예.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 세계에서 니네가 그 뭐 세계 경제의 엔진 노릇을 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걸 타고 본인도 굉장히 고도 성장을 했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질서에 그냥 되게 뭐랄까 강하게 맞설 이유가 없었는데 트럼프가 이걸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굉장히 그 달러 체제에서 고립이 많이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뭐 반도체도 자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양자 컴퓨팅이나 AI에 들어가는 그 첨단 기술에 미국인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조치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들어오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편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 미국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끼리 잘 살아야 되겠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NBD라고 하는 CRA랑 NBD 체계가 어떤 체계냐면 사실 저개발 국가에게 돈을 꿔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회원국들이 달러를 꾸지 않고 현지 통화를 꿔서 이게 달러가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금융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렇게 현지 통화로 이렇게 서로 대출을 하고 하다가 예. 나중에는 달러의 대체 통화 경제권을 만들겠다. 야. 물론 거기까지는 아직 한참 멀기는 합니다만 그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좀 관심을 가질만 하겠네요.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NDB나 그 CRA 체계에서는 그 IMF나 더블뱅크처럼 우리 돈을 꿔가면 니네가 우리 스탠더드에 맞게 그런 거 뭔가 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없습니다. 있기야 있겠죠. 나중에는. 그렇죠. 있기야 있겠지만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걸 노렸던 나라 중에 하나가 뭐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예. 이집트, 예. 에디오피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들어간 6개 국가 중에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디오피아. 그다음에 나머지 3개 국가가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거든요. 예. 와, 뉴스에 나오는 나라들은 다 가입하네요. 맞습니다. 엊그제 성일관 교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중동에서 이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중동 애들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디오피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금융 체계, 미국의 질서로 돌아가지 않는 금융 체계에서 조금 돈을 빌려서 우리도 나름대로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뭐 인플레이션이 100%가 인플레이션 너무 넘어가지고 심하고, 예. 이거 잡겠다고 기준금리가 118%. 근데 예. 외화 부채가 뭐 한 많고. 400조. 근데 예를 들면 IMF에 돈을 받으려면 그러면 또 숙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아르헨티나 출장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IMF에서 돈을 꿔왔어요. 구제금을 받았는데 이 돈을 계속 받으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구조 개혁을 다 해야 되는데 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정치적인 이유든 맞습니다. 뭐 어떤 이유든. 그래서 이걸 브릭스에 가입하게 되면 NDB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서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저 NDB나 아까 전에 그 브릭스에서 만드는 그 세계은행 같은 거, 네. IMF 같은 거는 누구 돈으로 만듭니까? 저거는 5개 회원국이 똑같이 다 출자를 한 겁니다. 출자해서 위기 대응 기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출자를 제일 많이 해서 의결권 한 40%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게 1,000억 달러 자본금인 거고 그 신개발은행 같은 경우에는 각 회원국도 5개 회원국이 다 각출 100억 달러씩 해서 500억 달러. 진짜 새마을 금고 같은 컨셉이네. 그래서 다 조합원지 출자금 내 가지고. 뭐 그렇죠. 서로 빌려주자. 신개발은행 같은 경우에도 돈을 꽂아서 이자 장사를 하겠다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 이게 미국에 대항하는 우리만의 질서를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미국의 질서를 확대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렇죠. 미국에 대항하는 우리의 질서. 이제 그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구 조건 같은 게 조금 뭐랄까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아니고.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국의 질서나 제3세계의 질서를 요구할 거냐, 아니면 그 우리가 세계 무역 시장, 요 금융 시장, 요 질서 내로 들어와 하는 거냐.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사실 저개발 국가들은 대부분 자유진영 국가들이 아니잖아요. 예. 권위주의 정권이거나 공산주의 정권이거나 독재 정권이거나 뭐 이런 식인 건데 서구 진영에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바꾸라고 요구를 하니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못 하겠다. 그래서 NDB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치 체계를 인정을 받으면서 돈을 꿔올 수 있는 체계,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금융 체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사우디, UAE 이런 데는 돈은 많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나라들은 돈 꿔올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에 돈이 필요해서 브릭스에 가입했다기보다는 예, 근데 다른 전략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예, 뭐 이거는 솔직히 뭐 제 개인적인 추정이긴 합니다. 사우디를 제가 뭐 열심히 구글링을 많이 해봤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뭐 아티클은 없더라고요.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부쩍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과 부쩍 친하게 지낸다. 예. 그래서 올 초에 뭐 상하이 협력 기구, 이게 중국이 만들고 있는 안보 협력 기구잖아요. 여기에 가입도 하고 최근에는 또 뭐 사우디 국영은행이 중국 수출입은행한테 위안화 대출을 받았다. 예. 그래서 이걸 무역 거래에 쓸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정확히 이걸로 그 원화가 아니죠, 원유 결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페트로달러 체제를 조금 붕괴시키는 서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미국이랑 핵 협상도 하는데 미국이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에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니 그러면 우리 중국 원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단체일죠 결국은 이게. 그렇죠. 인도가 그렇게 가지 않게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를 뭔가 걸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만 결국 중국이 뭐 반미 단체네 반미. 반미 단체. 중국 왕 단체 그런 거죠. 그럼 그렇죠. 이제 거기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에 뭔가 메시지를 던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뭐 갈아탄 건지 아니면 양다리를 통해서 뭔가 지렛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는 명확하게 파악은 안 돼요. 예. 근데 다만 어쨌든 사우디 입장에서도 뭐 똑똑한 토끼는 뭐 굴을 3개나 파놓는다고 일종의 보험 같은 걸 수도 있는 똑똑한 거죠. 토끼는 굴을 3개나 팝니까? 그래야 누군가가 요구몽을 막았을 때 조구몽으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사실 사우디 같은 나라도 러시아를 받겠죠. 예. 근데 브릭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정상들끼리의 뭐 계모임 같은 거긴 하지만 예.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네. 인도랑 중국이 다 사줬잖아요. 그걸로 전쟁 자금을 댔고 그런 것들 보면서 뭐 사우디도 많은 걸 느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우디는 비전 2030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경제 구조 개혁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예. 석유 산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신재생, 그다음에 첨단 제조업을 키우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예.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공급망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연구 자석 없이는 풍력 발전소 터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 갈륨 반도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재생 쪽에서 뭔가 키우려면 중국의 공급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랑도 전략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중국은 이런 목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돈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예. 둘. 어디가요? 이란까지는 돈이 많진 않지만 예. 사우디랑 UAE가 돈이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예. 오일머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로 NDB라고 하죠. 신개발은행의 자본금을 늘려서 조금 더 덩치를 키우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세계 기구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그냥 그렇게 뭉쳐서 있다는 이른바 것 침묵을 자체가. 다지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신경 쓰이게 만드는 일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조금 많은 걸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슬라이드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기존 브릭스 5개 국가의 GDP랑 네. G7의 GDP를 연도별로 추이를 조금 비교를 한 거예요. G7의 전 세계에서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죠. 브릭스는 물론 23년. 네, 이건 구매력 평가 기준이라서 그냥 뭐 실질 GDP나 이런 걸 조금 차이가 있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인도나 뭐 차이나에 유리한 얘기 하고 싶을 때는 다 PPP 갖고 와서 쓰죠. 그렇죠. 근데 여기 6개국이 일단 추가가 됐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 확실히 이게 역전되는 게 명확하게 보일 테고 그렇겠네. 이게 힘의 균형추가 바뀌었다. 야.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똑같은 거죠. 기준이었을 텐데도 빨리 좁히고 있네요, 정말. 그리고 네. 보시면 예. 요게 이런 겁니다. 이게 이번에 그 6개국이 추가가 되면서 뭐 어떤 숫자들이 바뀌었냐면 전 예. 세계 GDP에서 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 비중이 네. 초록색이 그 원래는 빨간색은 브릭스입니까? 오리지널 브릭스. 맞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거는 기타 등등 아이들, 브릭스와 아이들 그렇죠. 합치면 이제 초록색까지 합쳐진다. 그래서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고 예. 인구는 인구는 거의 절반이고 여기 예. 보시면 석유가 이만큼 늘었어요. 산유량도 우와. 거의 절반이 아니 그렇지. 가까워지고. 사우디하고 뭐 맞습니다. UAE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그림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빨간색이 원래 브릭스예요. 화면 좀 예. 빨간색이 원래 브릭스고 이 녹색이 이번에 추가가 된 나라들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뭐 노란색. 앞으로 가입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야. 굉장히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는 어, 예. 서기도 많으면서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나라들. 맞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뭐 알제리 같은 나라들 음, 그리고 뭐 여기 볼리비아가 있죠. 예. 볼리비아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죠. 예. 베네수엘라가 있죠. 이런 나라들이 들어오게 되면 절반 이상을 브릭스가 야. 원유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건 그냥 중국이 산유국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본인들의 에너지 수요를 잘 충당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격적으로 저기에 미국이 가입 신청을 하면 어떨까요? 안 받아줄까 받아줄까? 안 받아줘. 미국 싫다고 왔는데 거기 들어가? 안 받아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표에서는 안 나와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그 계량화된 수치가 없기는 한데 예. 훨씬 더 중요한 게 광물입니다. 광물. 광물. 그래서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같은 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최근에 그 미국이 힘을 쏟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예.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모여서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큰 광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 힘을 합해서 이 의존도를 좀 낮춰보자라고 하는 일종의 모임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뭐 그 안에는 선진국들 다 들어가 있고 뭐 호주, 인도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 이 MSP 광물 안보 파트너십의 대항마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굉장히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기도 하고 예. 일단 리튬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리튬. 리튬이 어찌됐든 이제 새로운 시대의 석유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보시면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여기가 그 미국이 만든 MSP에 들어가 있는 주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여기가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예. 호주. 네. 광석 리튬을 만드는데 두 번째가 칠레쯤이고요. 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다 이렇게 브릭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아. 근데 이게 생산량으로만 보면 미국 질서랑 중국 질서랑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 예. 네. 이걸 매장량으로 바꾸면 전혀 달라져요. 내장되어 있는데 안 캐고 있는 리튬도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볼리비아 같은 경우가 리튬 매장량으로는 세계 1등인데 예. 여기는 이미 중국 기업들이 장악을 한 게 최근에 그 CATL이 볼리비아의 국영 기업이랑 같이 합작을 해서 합작법인이 리튬을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또 얼마 전 최근에는 미국의 국유 기업 미국의 국유 기업이 아니죠. 중국의 국유 기업이랑 러시아의 로사톰 어허. 이 두 개 기업이 또 볼리비아의 국영 기업이랑 합작을 해서 리튬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브릭스라고 봐야 되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번에 가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범 브릭스를 다 합하면 매장량이 5,370만 톤쯤 되고 그다음에 미국 질서에서는 3,190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차이가 조금 나는 거죠. 근데 저거는 그러니까 브릭스를 봤더니 유독 광물이 많더라. 뭐 리튬도 매장량이 많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저게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면 저기들이 너무 친해져서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야 브릭스 이외의 애들한테는 잘 안 팔거나 아니면 줄을 서시오라던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막상 모아놨더니 많네. 인 거면 뭐 별거 아니고. 근데 오펙이 막상 모아놨더니 만내지. 뭐 오펙이 감산을 하든 증산을 하든 야 코리아 니네한테 안 팔아. 뭐 이런 날이 있나요? 자기들도 리튬 팔아야 먹고 사는 나라들인데. 맞습니다. 그래도 자기들끼리 감산을 결정은 하잖아요. 그거야 전 세계가 다 같이 당하는 거죠. 아, 그렇지.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수출 제한 조치가 있고 하나는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 건데 예.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게 천연자원 수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네. 되게 수출 제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자기네가- 겹치는 거예요. 이 표랑 되게 많이 겹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미국 중심의 MSP라고 하는 나라들을 예. 제가 예. 해놓은 거고 여기는 보시면 다 수출 제한 조치를 거의 안 해요. 다 녹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나오는 썸띵을 그냥 자유롭게 수출해라. 맞습니다. 근데 빨강색은 야 수출할 때마다 도장 받아. 밖으로 빼내지 마. 그렇죠. 아, 그래서 근데- 뭐 중국이 뭐 35건, 러시아는 17건, 인도는 뭐 32건, 남아프리카 공화국 14건, 브라질 예. 7건. 그러니까 수출 제한 조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 특정 타겟으로 해서 뭐 수출하지 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하. 저개발 국가들은 보통 서구의 거대 자본을 투자 유치를 해서 얘들에게 개발권을 준 다음에 예.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그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서구 자본이 들어와서 다 뽑아가더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니켈 관련해서 수출 제한 조치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니네들 원광을 여기서 캐가지고 들고 가지 마라. 여기서 최종 제품까지 다 만들어라. 그래야 우리한테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수출 제한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수출 제한 조치를 지금 안 하는 나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네요, 그죠? 지도 다시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 없으니까 수출 제한 조치할 우리나라는 수가 수출할 것도 없으면서 왜 초록색을 무슨 고령토를 수출을 합니까? 반도체 수출 제한. 아니 저 커머디티잖아요, 커머디티 원자재 중에서 원자재 중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원자재가 뭐가 있죠? 없지. 없죠. 그러니까 제한할 것도 없지. 자, 이렇게 나오는 아유. 족족 그냥 팔 수 있다 우리. 아유 불쌍해. 김은 원자재에 어떻게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같은 데서 나온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예. 이렇게 수출 제한 조치를 많이 하는 나라들인데 그럼 얘네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적어지겠냐. 그리고 미국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항해서 만들고 있는 그 질서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중국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는 서구 자본 때문에 본인들 개발을 하지만 걔네들이 더 많은 걸 먹기 때문에 그럴 예. 바에는 우리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NDB 신개발은행 같은 데서 차관을 받아서 예. 물론 기술력의 문제는 있겠지만 기술은 중국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볼리비아가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본인들이 향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번에 그 신규 가입국 들어올 때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내부적으로도 인도도 뭐 꼭 너무 중국이랑 친한 애들 때문에 그런 걸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또 그 브라질도 나는 그래도 완전히 미국이랑 절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브릭스가 모아놓긴 모아놓았지만 완전 하나의 단결된 목소리가 과연 나올 것이냐?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사실 대해서는 퀘스천이 좀 이 있잖아요. 단일 대우라고 하는 거에 퀘스천이 있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보기에는 이런 질서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예. 그게 약한 골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이번에 나온 결정을 보게 되면 어찌 됐든지 간에 중국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가고 있으니 그게 어떤 연유인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걸 전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라고 해서 미디어 채널 같은 건데 예. 알리안츠 수석 이코노미스트 뭐 루도빅 스부란 뭐 이런 사람이 최근에 칼럼. 칼럼을 썼습니다. 예. 거기는 칼럼 모아놓는 네. 사이트죠. 이게 오펙과 비슷한 금속 카르텔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맥이라고 본인이 이름을 지어놨어요. 예. 호맥. 맞습니다. 오백. 그래서 이들이 담합을 하게 되면 광물 가격을 본인들이 오펙처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고백처럼 맞습니다. 담합을 해서 가격을 뭐 감산을 하든 그렇죠. 증산을 하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훨씬 더 비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만약 왜냐하면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 광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들어간 연구 자석이 있어야만 풍력 발전 터빈을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네오듐륨의 가격을 높여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신재생 발전의 단가가 올라가겠고 그러면 녹색 에너지의 전환 자체가 지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구에서 생각하는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녹색 에너지 가격을 높였다. 그럼 돈을 버는 사람은 사실 사우디, 이란, UAE 같은 석유 생산하는 국가들인 거죠. 예. 그럼 그쪽으로 돈이 몰려갈 테고 예. 거기서 조금 늦어지면 거기서 또 이렇게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신재생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어떻게 보면 한 손에 야, 석유, 정말? 아유. 한 손에 리튬, 광물 이런 거 들고 공급을 할 수 있는 이게 이런 디스토피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야, 사우디 머리 좋네. 사우디. 아, 그런 카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사우디가 굉장히 이 광물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최근에 그 외신에 나온 보도 중에 뭐가 있냐면 예. 브라질 최대 강산업체 베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여기에 비금속 사업 부문을 한 지분 10%를 한 3조 주고 샀어요. 사우디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인트 벤처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사우디도 이런 광물 확보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가격을 계속 높여놓고 그렇겠네. 석유로 돈을 벌면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예. 그쪽에서도 본인들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겠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리튬 같은 광물 많이 나오는 나라를 부추겨서 그렇죠. 그 나라 보고 야 미국 가격 좀 가격 확 가격 올려. 올려. 야 씨, 바보냐 니들 어. 호구야? 어. 뭐 그렇게 한 해서 다음에 야 우리 돈이 올려. 없어서 지금 싼값이라도 팔아야 돼. 야 돈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럼 리튬 사우디는 가격 올라가면 전기차 가격 올라가고 그럼 에이 전기차는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라고 하면 다시 석유나 휘발유차 돌아가고 맞습니다. 그럼 석유 야 그래서 사실 이 진정한 승자는 두 사우디 개의 아닙니까? 지배력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면 꽃놀이패잖아요. 와. 재밌네 그 포인트가. 야.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예. 지나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게요. 그 하여튼 그런 자원만 있고 빈국인 나라들이 너무 헐값에 우리 자원이 다 뺏긴다는 그런 불만들은 그런 정서는 확실히 있는 거는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유화를 시켜버린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공장 안 지으면 못 팔아. 맞습니다. 그런 최근에 그런 추세들이 많지 않습니까? 볼리비아도 그렇게 했고 칠레도 지금 조금 더 그걸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도 산유국처럼 되고 싶은 건데.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저개발 국가들은 특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거 안 팔아도 우리는 당분간 먹고 살 수 있어.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당장 그거 안 팔면 못 하는 나라들은 야 그냥 팔든가 아니면 말든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돈 빌려준대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중국이 어떤 그 광물의 수출 제한을 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던 사례를 히토류 수출 금지로 많이 예, 예를 예, 들잖아요. 일본 예. 같은 경우에. 근데 일본이 히토류 뭐 중국으로부터 못 사온다. 그래서 지금 예. 의존도를 굉장히 많이 낮춰놨지만 그게 일종의 대체 공급선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질서가 만들어지면 일본이나 우리 같은 나라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개발 국가에 이런 것들이 몰려 있으니까 자원이. 어떤 나라들까지 브릭스가 다 담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화면처럼 이 노란색 국가들 보시면 니켈 인도네시아 전 세계 예. 니켈의 30%를 생산을 합니다. 원래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이 여기에 있는 볼리비아 예. 여기가 굉장히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서 이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아마도 인도 같은 나라들이 반대를 해서 못 들어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체 공급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국 중심의 브릭스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어떤 경쟁 구도가 명확하게 해진다고 하면 예. 우리 같은 나라는 사실 미국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대체 공급선 아까 확보라고 전에 하는 게. 저기 미국 중심의 그 광물 안보 파트너십 네. 거기에 인도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인도가 그래서 킵니다. 인도 같은 너 나라가 거기 키인 가서 거예요. 적진에서 좀 왔다 갔다 좀 하고 좀 아까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됩니까? 척자예요? 인도가? 인도는 브릭스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네. 중국 중심으로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최근까지도 계속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예. 그래서 양쪽에 다 발을 담고 넣는 거예요. 어. MSP에도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 브릭스에도 들어가 있고 어. 그래서 인도가 어떤 그 활약을 해주냐에 따라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공고하게 하지 않은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와, 인도의 역할이 중요하네. 그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제가 아르헨티나 현지에 계신 우리 그 석소리 변호사님께 전해서 예.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는 이번에 브릭스 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생각하느냐.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도 반반으로 갈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IMF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니까 돈 꿔준다고. 거기에 벗어나서 여기서 돈을 빌리면 그리고 최근에 그 중국이 통화 사업을 맺어서 돈을 많이 꿔주고 있거든요. 아르헨티나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위안화로 우리가 IMF에 돈을 갖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걸 찬성하는 쪽이 있는데 곧 있으면 대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요 대선 후보들이 다 반대를 한대요. 그것도 결국 중국의 코끼리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현직 대통령한테 너무 유리해져.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 본인 임기 때 일도 아니면서 그걸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를 그 구도 안에 집어 넣으려고 한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1일부터 아르헨티나 새 대통령이 뭐라고 하나요? 그 취임을 하는데 네.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새 대통령은 와서 그 우리는 브릭스 안 해. 찬성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인도 이런 나라들이 중국이 세워놓는 그 질서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 생각하는 디스토피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인도는 그 유일한 모음이라서 브릭이 I잖아요. BRICS 그러네요. 예. 인도가 빠지면 이 읽기도 힘든데 이거. 그러네. 빠지진 않겠죠. 빠지진 않고 해방을 예. 놓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사실 인도도 이 브릭스 체제 안에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예. 무슨 혜택을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러시아한테 굉장히 싼 값에 그것도 루피화로 그렇긴 한데 그건 사봤죠. 브릭스의 멤버라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인도 말고는 속여 팔만 대가 마땅치 뭐 않으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네. 한데 이 어떻게 보면 인도 같은 나라도 중국의 사례를 볼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찌됐든 간에 대국인 건데 네. 언젠가는 정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면 본인들도 미국 그러네요.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데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김상훈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브릭스가 되게 중요한 뉴스였네요. 저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큰 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13년 만에 처음으로 브릭스가 멤버를 확대하는 멤버를 게 확대했다라고까지만 전해졌는데 반미 자원부국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계속 미국 편에만 서 있는 건 안 좋은 거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전혀 그렇진 않고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야, 근데 세계가 뭐 이렇게 어떡해. 두 개로 아, 블록화되면 큰일입니다, 진짜. 그래서 사실 저도 걱정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다른 데끼리 이제 블록화가 되면 우리 같은 나라는 우리는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는 수출로 거잖아요. 먹고 사야 되는데 미국이 그만큼 사줄 거야 다? 우리 제품 어. 좋으면 사주고 안 좋으면 안 사주는 거지. 이게 뭐 사주고 안 사줍니까? 아, 진짜 큰일이네. 알겠습니다. 브릭스가 브릭스. 커지고 있다. 고민할 부분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브릭스. 브릭스? 오페크는 진짜 딱 원유 한 가지 만드는 나라들이니까 이슈가 간단한데 네. 거기는 자원이라고 하면 사실 다양하잖아요. 저는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브릭스가. 그들끼리 뭉쳐서 그들끼리 뭉치는 그런 우리로 치면 한해 정서처럼 반미로 반미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이러저런 당한 서구에 당하고 IMF에 당하고 이런저런 당했던 정서들이 있어서 뭉쳐서 다 식민지들 경험을 했던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 뭐 열강에서 들어와서 자기 나라 거 싹 다 훔쳐갔네. 특히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반서구 정서가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엄청 강하죠. 강하니까요. 중동도 그러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또 내부에서 인도가 또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김상훈 기자님, 우리 뉴스에 잘 다루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조사해 오신 브릭스의 추가 가입국 받는다는 소식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